아니, 너 도대체 왜 그러는 거니? 우리 가문이 수백 년 이어온 전통과 명예를 버리겠다고? 엄마, 그건 중요치 않아요. 저는 한국으로 가야겠어요. 영국보다 좋은 곳은 전 세계에 없어. 영국이 싫다면 집을 나가렴. 사람 사는 곳은 어디나 다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진리처럼 통하는 이 말처럼 이 세상에는 무조건 좋은 것도 없고 무조건 나쁜 곳도 없는 게 사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자신의 나라인 영국만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한 영국 여성의 경험담입니다. 아시아라는 이유로 한국으로 시집가려는 딸을 막아섰다던 그녀는 영국보다 뛰어난 한국의 모습을 직접 두 눈으로 본 뒤에야 딸의 결혼을 허락할 수 있었다는데요. 과연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영국 여성의 사연입니다. 감동 퍼짐 애청자 여러분.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의 명문가 로스차일드 가문 순수혈통 출신 테리입니다. 우선 한국인들에게 사과를 하고 싶어요. 한국에 대한 오해 때문에 한국에 대해 안 좋게 말했거든요. 혹시 제 이야기를 끝까지 안 듣고 제가 한국을 싫어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 미리 말할게요. 이제 저는 한국을 사랑해요. 다만 그동안 영국 내에서 오가는 다양한 소문들로 한국을 접하고 한국에 대한 걱정이 있었을 뿐이죠. 이젠 한국에 대한 편견은 모두 사라졌어요. 오히려 한국인과 결혼한 딸 덕분에 영국보다 더 좋고 편리한 나라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거든요. 저처럼 영국 내에는 다른 나라에 대해 무관심하고 무지한 사람들이 많은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을 직접 경험하고 나면 생각이 달라진다는 건 말이죠. 사실 저도 이런 생각을 갖기까지 생각보다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한국 문화가 젊은 층 사이에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지만 사실상 영국에는 한국이 지구촌 어디에 있는 나라인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드물어요. 저 역시도 그랬고요. 영국은 여러 개의 주로 이루어지고 연합국가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각 주마다 다른 법이 적용되기도 해요. 마치 작은 나라들이 모여 있는 느낌이죠. 그래서 다른 나라에 큰 관심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아시아 쪽은 더욱더 그래요. 이런 말하면 제 의견에 동의하지 못하는 분이 분명 있을 거예요. 하지만 대다수 영국인들은 한국이 어디에 속했는지도 모르지만 아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발달이 덜 된 지역이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돼요. 부끄럽지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레오나가 한국인과 결혼한다고 말했을 때 당황했어요. 레오나는 제 딸인데 누군가 만나는 건 알았지만 결혼까지 생각하는 줄 몰랐거든요. 그것도 아시아에서 온 한국인과 말이죠. 단순히 한국 사람을 만나 사랑하고 결혼한다는 말을 한 것도 아니었어요. 영국이 아닌 한국으로 가서 살겠다고 말했죠. 제 사연을 듣는 한국 사람들이라면 그게 왜 걱정거리냐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영국인이고 저처럼 한국을 잘 모른다면 맙소사라는 말이 먼저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영국은 선진국이고 강대국인데 이곳을 떠나 다른 나라에 간다고. 그것도 유럽이 아닌 아시아에 속한 한 나라. 저는 레오나의 생각에 반대했어요. 아직 젊은 나이라 영국에서 사는 든든함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라가 강하고 힘이 있다는 것은 살면서 상당한 자부심이 되기 때문이죠. 물론 영국이 최고라는 생각만으로 단순히 레오나의 선택을 반대했던 건 아닙니다. 현실적인 문제의 고민도 함께 했어요. 한국과 영국의 대화 형식이나 언어 체계가 다르기에 이 역시 어려운 부분이에요. 서로 언어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건 너무나 분명했죠. 레오나가 한국인과 결혼해도 영국에 산다면 그나마 다행일 거예요. 하지만 그 반대죠. 결혼한다는 한국인의 한국 가족들은 영어를 모르니까 아무리 레오나와 한국인이 서로 사랑하고 두 사람 간 의사소통이 문제 없어도 그건 영국일 때 가능한 이야기예요. 장소가 한국이라면 레오나만 한국어를 제대로 하지 못하니 의사소통에서 분명 문제가 생길 게 뻔했어요. 특히 한국은 어른들에게 경의를 표시하기 위해 존댓말을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들었어요. 하지만 영국은 그렇지 않아요. 상대방에 대한 존경을 표시할 수 있어도 아이와 어른에게 다른 말을 사용하지 않아요. 단순히 언어적인 부분만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죠. 삶의 방식이 전혀 다르니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불편함이나 이해 못하는 부분들도 분명 생길 거예요. 젊은 혈기의 사랑으로 그 모든 걸 극복한다고 말한다는 건 너무 터무니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인은 손님을 초대하면 영국과 다르게 집주인이 모든 음식을 준비하고 맞이하는 문화라고 해요.
특히 가족 모임을 한다면 그 모임의 음식은 며느리가 다 도맡아 해서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갈등이 심하다는 이야기도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건 어른을 공경해야 한다는 사실에서 비롯되죠. 물론 어른을 공경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부당한 게 현실이죠. 집에 누군가를 초대했다면 함께해야 하는 부분이니까요. 하지만 이런 사소해 보이는 작은 문화 차이를 말도 안 통하는 한국 내에서 레오나가 직접 경험한다면 상상하기도 싫었어요. 제가 한 걸음에 달려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성인이 한 선택은 본인이 스스로 책임져야 하니까요. 하지만 전 그 모습을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반대했어요. 한국인과 결혼할 거라면 엄마를 안 보고 살 거냐고 물었죠. 남이 될 각오부터 하는 게 좋을 거라고 협박 아닌 협박도 서슴지 않았어요. 그만큼 전 레오나가 한국인과 결혼하지 않기를 바랐으니까요. 더욱이 영국도 아닌 한국으로 가 산다는 걸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레오나는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국에 직접 가보자고 저를 설득했습니다. 전 알았다고 답했어요. 직접 눈으로 보고 레오나에게 조목조목 알려줄 마음이었거든요. 영국이라는 나라에서 태어나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져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다. 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딸과 함께 한국으로 여행길에 올랐어요. 여행의 목적이 안나와 전혀 달랐죠. 레오나는 절 설득해 한국인과 결혼해 한국에 정착하고 싶었겠죠. 반대로 전 그건 어림없는 소리라고 말하고 싶었고요. 많은 생각을 하며 비행기 안에서 10시간 탑승해 있으면서 한숨도 잠들지 못했어요. 생각이 정말 많았거든요. 방송에서 인천국제공항에 곧 착륙한다는 말이 들렸어요. 창밖을 보며 레오나가 한국에 머문다는 고집을 피운다면 보내줄 수 있을 정도로 너무 환경이 나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도 조금 들었습니다. 한국의 인천국제공항이 비행기 바로 아래 펼쳐졌을 때 저는 마음속으로 놀랐어요. 예상했던 것보다 화려한 불빛들이 잘 반기고 있었거든요. 아시아에 속한 나라라 별다른 발전을 하지 않았을 거라 여겼어요. 저는 한국에 대한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인정해야 했어요. 인천공항을 보는 순간 한국이 영국과 같은 수준의 현대화를 이루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거든요. 인천공항은 깨끗하고 전체적으로 모던한 시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일부 더 앞섰을 수도 있어요. 제가 영국에서 이용한 런던 공항보다 훨씬 더 크고 화려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공항에 내려서 길을 잃어버릴까 봐 정신을 바짝 차릴 수밖에 없었어요. 영국 내에서도 인천국제공항만큼 큰 공항은 주에 비해 많지 않거든요. 제가 비행기에서 내린 곳에서 인천공항 내로 들어가기 위해 공항 내부에 존재하는 전철을 탑승해야 했어요. 저는 아직 영국 내에서도 이렇게 큰 공항을 경험하지 못했답니다. 당연히 놀랄 수밖에 없었죠. 물론 글로스터나 노리치 같은 주들은 예외지만요. 여하튼 생각보다 크고 최신 시설로 깔끔하게 정돈된 모습은 한국이 얼마나 발전한 나라인지 짐작할 수 있었어요. 공항을 오가는 많은 외국인들이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잘 다닐 수 있도록 안내도 곳곳에 잘 되어 있었고요. 어디를 가더라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표지판엔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도 꼭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두리번거리며 신기해하는 제 모습을 레오나가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지. 레오나가 웃으며 물었거든요. 저는 놀란 눈을 숨기지 못하고 대답하고 말았어요. 지금까진 그래라고 말이죠. 사실 이때만 해도 더 놀랄 일들이 한국에 있을 거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공항의 모습은 단편에 불과했어요. 서울에 있는 숙소로 가면서 레오나에게 들은 이야기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총기 소지가 안 된다는 점이었어요. 모든 나라 사람들이 자국에 대한 자부심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저도 영국 시민으로 영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당연히 있죠. 하지만 단 하나 아쉬운 게 있다면 총기 소지였어요. 총기 때문에 때론 안타깝게 목숨을 잃어버리는 사고도 발생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국은 전혀 그런 걱정이 없다. 고 말했습니다. 제 말대로 결혼해서 영국에 정착하는 방법도 있었대요. 하지만 결혼한다고 말했던 한국인 남자친구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미래에 태어날 아이를 생각했다고 해요. 어른인 당사자들은 크게 상관이 없지만 아이가 태어나 학교에 가고 친구들을 만난다면 어디가 더 안전한 나라일지 이 부분에 집중했답니다. 전 그 말을 듣고 레오나를 다시 쳐다봤어요.
단순히 사랑하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라 그 사람의 나라에 가 산다는 결정을 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아니었죠. 다양한 면에서 생각하고 서로 공유하며 더 나은 선택을 했던 거였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한국에 오기 전까지 얼마나 레오나의 말을 듣지 않으려 했는지를 반성했답니다. 저는 레오나의 의견을 묻지도 않았고 레오나 생각을 궁금해하지도 않았어요. 단지 제가 알고 있는 한국에 대한 이미지, 한국이 아시아에 속했다는 사실만으로 레오나를 걱정하고 상처 주는 말을 서슴없이 했던 거예요. 그런 생각을 마음속으로 품고 서울 도심의 모습들을 눈여겨보았습니다. 높은 도시들은 영국의 여느 도시와 다르지 않았어요. 대체 누가 한국에 있는 아시아를 못 사는 대륙이라고 말한 거지 저는 아차 싶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레오나에게 이야기할 걸 그랬다 싶었죠. 성급하게 영국에서 떠도는 무성한 소문들이 진실이라고 믿고 한국 사람과 결혼하는 것도 반대하고 한국에 산다는 걸 더 반대했던 모습들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한국에서 보고 느끼는 모습들을 진솔하게 레오나에게 이야기해 주어야겠다. 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걱정이라는 핑계로 레오나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택시에서 했던 말처럼 다양한 부분들을 서로 비교하고 결정했다면 제가 미처 알지 못하는 한국의 모습들이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조금 들었어요. 생각하는 것보다 한국이 더 좋다는 생각이 든 건 레오나 남자친구의 한국 가족들을 만나고 난 이후입니다. 영국에서 온다는 소식을 듣고 가볍게 차를 마시자는 소리를 들었어요. 식사를 하는 건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서로 얼굴을 익힐 겸 인사를 나누자는 말이었죠. 아직 사위로 인정하거나 한국을 받아들인 건 아니지만 만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부분 중 하나가 레오나 남자친구의 어머님에 대한 걱정도 있었으니까요. 서로 다른 문화인데 레오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보아야 했어요. 낮에 만나기로 했는데 약속한 카페에 들어갔을 때 먼저 와서 반갑게 맞아주는 모습을 보고 호감이 생겼습니다. 언어가 달라 어색할 수 있는데 정말 몇 년 만에 만난 반가운 친구를 보는 것처럼 자리에서 일어나 반겨주었기 때문이죠. 그리곤 작은 선물을 내밀었어요. 한국에서 유명한 떡집의 떡인데 가족들이 즐겨 먹는 거라며 가족이 될 사이니 맛보게 해주고 싶었대요. 물론 이 이야기는 예비사위가 통역을 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더 좋았다는 이야기를 전하면 제 마음이 잘 전달될지 모르겠어요. 분명 대화를 온전히 할 수 있던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언어의 중간 역할을 해주는 한국인 예비사위가 있었어요. 그 덕분에 누가 이야기를 하든 집중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궁금했고 이야기를 들으면 내 말이 어떻게 상대방에게 전달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내 뜻이 잘 전달되었을 때 변화는 상대방의 표정에서 충분히 그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었거든요. 언어가 전부라고 생각했던 저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금세 알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을 생각하는 배려가 있으면 언어와 문화의 장벽은 큰 게 아니었으니까요. 예비 사위의 한국 부모님들은 레오나를 너무 좋아해 주셨습니다. 사위는 학업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학자가 되려 했대요. 결혼보다 무언가를 공부하고 알아내는데 더 흥미를 느꼈죠. 결혼 정년기가 지나도 결혼한다는 소리 없이 공부만 하는 게 늘 걱정이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직장도 다니고 결혼도 하겠다며 레오나를 데려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레오나는 한국인 가족들에게 정말 소중한 선물이라는 말을 해주었어요. 그 말을 듣는데 너무 행복했습니다. 레오나가 한국으로 떠나 산다면 앞으로 자주 볼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사랑을 주고 존재 자체만으로 감사해주는 또 다른 가족이 생긴다면 얼마든지 잘 지낼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한국인들의 대화는 겸손했어요. 말 한마디를 전하면서도 혹시나 오해할까 봐 단어 선택이 조심스럽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영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상대방 마음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대화를 쉽게 만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건 상대방에 대한 사랑이 있을 때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국에 온 걸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발전된 모습을 보지 못했다면, 한국 예비사위의 부모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저는 여전히 레오나의 한국행을 반대하고 있었을 테니까요. 제 생각이 달라진 큰 부분들만 적었지만 이외에도 한국에서 있던 내내 놀라움을 금치 못했답니다. 하지만 이 부분들은 한국에 조금만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을 법한 이야기라 짧게 전할게요. 거론 안 하기엔 아쉽고 또 이야기하기엔 이미 너무 많이 알고 있는 이야기 같거든요.
하지만 저 역시도 밤낮 가리지 않고 물건을 살 수 있는 24시간 편의점이나 식당, 도심에 어디든 빠르고 쉽게 갈 수 있는 지하철과 버스, 높은 빌딩, 숲 사이로 보이는 푸른 산은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진풍경으로도 정말 유명하죠. 먹거리는 또 어떻고요? 지내면 지낼수록 한국인들의 따뜻한 마음, 발전된 도시 속 시골의 풍경이나 숲의 상쾌함이 어우러진 곳이라는 점이 너무 매력 있게 느껴졌어요. 딸의 선택을 응원해요. 합리적인 선택을 한 딸이 한국에서 잘 지낼 거라는 걸 저도 이젠 공감하기 때문이랍니다. 이젠 레오나에게 말해요. 한국 사위와 결혼해 한국에 살면 매년 제가 한국으로 찾아오겠다고요. 결혼식을 한국에서 하기로 했어요. 곧 다시 한국에 가기로 했는데 벌써부터 설레는 거 있죠. 여러분은 이번 사연을 통해 어떤 것을 느끼셨나요? 한국을 몰랐던 영국 여성 테리 씨는 한국에 온 이후 자신이 갖고 있던 오래된 생각에 큰 문제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한국에 대한 오해를 풀고 사랑하는 딸의 한국행을 지지해 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아마 누구라도 딸이 잘 알지 못하는 먼 외국으로 떠난다고 하면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을 직접 와보고 두 눈으로 확인한 것이 결혼을 허락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은데요. 어디에서 살고 어떤 문화 차이가 있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남편과 좋은 시댁이 있는 이곳 한국에서 테리 씨의 딸도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그러면 더욱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갑자기 한국 항공사로 취직을 한다고? 여기 한 일본의 가정집에서 일본 항공사에서 일하고 있는 딸이 대한항공에 취직을 한다고 하자 부모님이 놀라서 말리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얼마 전 이탈리아에 다녀왔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국에 갑자기 가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요? 오늘의 사연은 일본인 가나자와 분코 씨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가나자와 분코이고 일본 출신의 20세 승무원입니다. 저는 항상 여행과 새로운 문화에 대해 배우는 것을 좋아해요. 직업 때문에 저는 전 세계 여러 나라를 방문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이를 통해 세상이 얼마나 놀랍고 다양한지 눈을 뜨게 되었죠. 열린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지만 솔직하게 예전에는 한국에 대한 편견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게요. 이러한 편견은 대부분 다른 사람들로부터 들은 이야기와 과거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어요. 일본과 한국의 관계가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었죠. 어렸을 때 한국과 한국 사람들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회의적이었죠. 한국은 더럽고 위험하며 일본만큼 현대적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은 시대에 뒤처진 가난한 나라라고 생각했죠. 물론 직접 가보지 않은 나라에 대해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편견은 공정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떨쳐버리기 어려웠어요. 문제는 제가 들은 이야기를 반박할 수 있는 직접적인 경험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승무원으로 한국을 방문하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여행할 때마다 저는 실제 한국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고 제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알게 되었죠. 그럼 이제 제 인생을 바꾼 경험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저의 여행은 동료 승무원들과 함께 휴가를 위해 이탈리아를 방문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여행이 너무 설레고 기대가 컸습니다. 이탈리아는 멋진 요리, 아름다운 경치, 세련된 문화가 있는 낭만적인 천국이라고 상상해왔기 때문이죠. 우아함과 품격의 절정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틀렸어요. 호텔 방에 도착했을 때 저와 제 친구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방은 좁고 더럽고 빈대가 기어다니고 있었어요. 우아함과는 정반대의 이미지였죠. 이탈리아 식당에 식사를 하러 갔는데 음식이 정말 무겁고 기름기가 많았어요. 제가 상상했던 화려한 이탈리아 요리와는 전혀 달랐죠. 도시는 시끄럽고 붐비고 악취가 심하게 났어요. 또한 사람들은 저희를 밀치고 길 안내를 거부하는 등 매우 무례했습니다. 결국 이틀 만에 여행을 중단하고 저희는 다시 일본으로 돌아갔어요. 저희는 너무 실망하고 환멸을 느꼈어요. 이 일을 계기로 장소에 대한 기대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정반대일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한국도 마찬가지일까요? 제가 가지고 있던 부정적인 이미지와 실제로는 많이 다를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은 다음 날
서울 경유를 위해 한국행 비행기를 탔을 때도 계속 떠올랐습니다. 비행기가 하강하고 서울이 시야에 들어오자 저는 경외감으로 창문에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서울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해 보였어요. 그리고 매우 현대적이고 첨단 기술처럼 보이는 거대하고 반짝이는 건물들로 뒤덮여 있었죠. 제가 상상했던 지저분한 거리와 허름한 건물은 어디로 갔을까요? 경유지에서 조금 둘러보면서 저는 모든 것이 깨끗하고 효율적이며 발전되어 있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서울은 일본의 대도시도 부끄럽게 만들었어요. 지하철은 정시에 맞춰 사람들을 어디든 데려다 주었습니다. 보도는 깨끗했고 사람들은 깔끔하게 줄을 서고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리는 등 규칙을 잘 지키고 있었죠. 쇼핑 요금 지불 이동을 위한 기기와 디지털 스크린이 곳곳에 있었어요. 마치 미래의 도시처럼 느껴졌죠. 한국인들 역시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들은 잘 차려입고 다녔으며 교육 수준이 높고 예의 바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제 서툰 한국어 실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항상 인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저를 도와주려고 노력했어요. 제가 길을 잃거나 혼란스러워 보일 때마다 누군가 다가와서 도와주곤 했죠. 그들의 친절과 정직함이 저에게 큰 인상을 남겼습니다. 외국인으로서 밤에 혼자 걸어도 안전하지 않거나 위협을 느낀 적이 없었어요.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위험하고 범죄가 많은 곳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서울에서 새로운 장소를 찾을 때마다 서울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어요. 한국인들과 교류하기 위해 저는 기본적인 한국어 회화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비빔밥과 김치 같은 한국 음식도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었죠. 박물관과 사찰을 방문하며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배울 수 있었어요. 경험할수록 한국에 대한 매력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제 편견과는 다르게 한국이 얼마나 놀라운 나라인지 한국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지 깨닫게 되었죠. 여행을 마치고 일본으로 돌아왔을 때 한국에 대해 제대로 알기 위해 저는 더 많은 조사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부끄러웠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책을 읽고 다큐멘터리를 보고 한국 음악을 들었어요. 제가 배운 모든 것들이 제가 가지고 있던 편견의 이미지를 깨뜨렸어요. 예를 들어 삼성, 현대, LG와 같은 대기업이 있는 한국 경제가 세계 13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한국인의 교육률은 일본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많은 산업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었어요. K-팝과 한국 미디어는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죠. 한국 국민은 가난에서 벗어나 전쟁 후 재건하여 경제 강국을 만들었습니다. 그 결단력은 저에게 큰 영감을 주었어요. 현대 대한민국에 대한 모든 사실을 밝혀낼수록 대한민국이 얼마나 멀리 왔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가난하고 낙후된 곳이 아니었음이 분명했죠. 그런 어리석은 고정관념을 믿었던 제가 어리석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직접 경험하기 전에는 절대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였죠. 이제 저는 한국에 머무는 동안 가능한 한 많은 것을 보는 것을 미션으로 삼았습니다. 저는 한국 문화에 완전히 매료되었어요. 부산, 전주, 경주 같은 곳을 여행하기도 했습니다. 산속에 자리 잡은 고대 불교 사찰을 지나 하이킹을 하기도 했죠. 제주도의 해변을 걸으며 수정처럼 맑은 바다를 바라보기도 했어요. 전통 무용과 무술 공연을 보기도 했어요. 저는 한국의 모든 것에 반해버렸어요. 특히 눈에 띄었던 것은 여성으로서 여행하는 것이 얼마나 안전한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폭력 범죄는 드물었고 여성은 많은 권리와 자유를 누리고 있었어요. 늦은 밤에 혼자 신도시를 돌아다녀도 성희롱을 당하거나 위협을 느낄 일이 전혀 없었죠. 비즈니스, 과학, 법조, 교육 등 모든 종류의 중요한 직종에 여성이 있었어요. 한국이 불과 몇 세대 만에 여성 평등에 얼마나 많은 진전을 이루었는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을 여행할수록 더 애착이 생겼습니다. 한국에서 살면서 일한다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일인지 생각하게 되었죠. 한국의 에너지, 사람들의 친절함, 아름다운 풍경, 매혹적인 문화, 그리고 물론 훌륭한 음식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정말 일하고 싶은 곳이 바로 한국 항공사라고 결심했습니다. 여행과 항공 그리고 한국에 대한 저의 사랑을 결합할 수 있는 완벽한 곳이었죠. 제 역할을 통해 일본과 한국을 잇는 일종의 문화 홍보대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한국의 아름다움을 직접 보고 나니 저는 양국이 더욱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도와야겠다는 책임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국어를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있고 대한항공에서 일하고 싶다는 목표가 생겼어요.
제 꿈은 일본과 한국을 오가는 노선의 승무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여행이 제 눈을 뜨게 해준 것처럼 일본 승객들에게도 한국에 대한 제 열정을 전하고 싶어요. 한국인의 놀라운 정신과 친절 혁신과 회복 탄력성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를 공유함으로써 양국의 문화가 서로를 이해하는 데 작은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랬어요. 한국에서의 여행 경험은 저를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제가 얼마나 무지하고 부당한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닫고 겸허해지게 만들어 주었죠. 저는 한국가 전체를 진정으로 경험해보지 않고 판단했었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인상적인 나라 중 하나이며 끝없는 경이로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승무원이 되고 싶다는 제 꿈을 향해 계속 탐험하고 싶어요. 한국에서의 여행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의 모든 모험이 더할 나위 없이 기대됩니다. 몇 달 동안 한국어를 공부하고 승무원 지원서를 준비하던 중 대한항공에서 면접 초대를 받고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대한항공에서 일하고 싶다는 제 꿈을 이루기 위한 큰 발걸음을 드디어 내딛었다고 생각했죠. 면접에서 최고의 인상을 남기고 싶었기 때문에 저는 몇 주 전부터 최대한 많은 연습과 연구를 했어요. 면접 당일 저는 깔끔한 정장에 실크, 스카프 하이힐 등 가장 프로페셔널한 승무원 복장을 갖춰 입고 서울 대한항공 본사로 향했습니다. 세련되고 현대적인 건물에 들어서자 설렘과 긴장감으로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이 느껴졌어요. 대한항공과 한국에 대한 저의 열정을 보여줄 기회였기 때문이죠. 면접 장소에서는 2명의 면접관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면접관들은 먼저 대한항공에 입사하게 된 동기에 대해 물었어요. 저는 원래 편견이 있던 제가 한국에 대해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동경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진솔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항공사에서 일하면 일본과 한국의 문화를 의미 있게 연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는 고객 서비스 전문성과 어려운 상황을 침착하게 처리하는 능력을 테스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날아왔어요. 저는 일본에서 승무원으로 일한 다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난폭한 승객이나 지연 현상과 같은 가상의 문제를 기내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설명했죠. 어려운 상황에서도 뛰어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 다음에는 한국어 면접이 이어졌습니다. 제가 가장 긴장했던 부분이었죠. 면접실 밖에서 기다리면서 머릿속으로 문장을 계속 연습했어요. 면접관은 한국어로 인사를 건넸고 저는 대화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최선을 다해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제 취미 고향 가족에 대해 물었습니다. 때때로 이해하거나 답변을 구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저는 제 요점을 정중하게 전달할 수 있었죠. 그 다음은 국제선 노선에 대한 유창성을 평가하기 위해 영어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영어는 항상 제가 가장 잘하는 과목 중 하나였기 때문에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마지막으로 대한항공에서 일하는 점에 대해 궁금함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장기적인 커리어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고 싶어서 회사 내 개발 기회에 대해 문의했죠. 전반적으로 면접은 상당히 순조롭게 진행되었지만 한국어 부분이 가장 어려웠어요. 하지만 제 열정과 자질을 진정성 있게 전달했다 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저는 간절히 그들의 결정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다가오는 트레이닝 클래스에 합격했다는 연락이었죠. 저는 말 그대로 기쁨으로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대한항공 승무원의 꿈을 이룰 수 있게 된 것이었죠. 교육 프로그램은 몇 달에 걸쳐 집중적으로 진행되었어요. 항공안전 비상 절차, 우수한 고객 서비스, 한국 문화와 에티켓 등 모든 것을 다루었죠. 한국어는 제 가장 큰 약점이었기 때문에 수업 외 시간에 저는 한국어 공부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덕분에 몇 달 동안 발음과 어휘력이 엄청나게 향상되었어요. 훈련의 과정으로 일주일 동안 제주도에 다녀왔어요. 그곳에서 저희는 바다에서 수상안전 훈련을 하고 구조보트 절차를 배우고 응급처치 기술을 훈련했습니다. 수업이 끝난 오후에는 화산 분화구, 트레일, 하이킹, 폭포 아래 수영, 흑돼지 바비큐와 같은 제주도의 별미를 맛보는 등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을 탐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어요. 문화교육에서는 전문가를 초빙해 한국의 오랜 역사, 관습, 사회 규범, 비즈니스 에티켓에 대해 배웠습니다. 모든 연령대의 한국인 승객과 정중하게 대화하는 요령도 배웠어요. 제가 사랑하게 된 한국 문화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되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교육이 끝날 무렵 비행실기 시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처음으로 제복을 입고 연습용 항공기에 탑승하자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이 느껴졌어요. 시스템을 통해 비행 전 안내 방송을 하고 안전 절차를 시연하고 승객인 척하는 교관들에게 음료를 서빙했습니다. 비행기 통로에서 제가 배운 모든 훈련을 실행해 옮기니 어릴 적 꿈이 실현되는 기분이 들었어요. 드디어 졸업식이 다가왔습니다. 동료 훈련생들과 저는 산뜻한 새 유니폼을 입고 자랑스럽게 모여 새로운 장을 시작할 준비를 했습니다. 수료증을 받으면서 저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놀라운 여정을 떠올리며 감격에 겨워했어요. 편견을 극복하고 한국 문화와 사랑에 빠지고 대한항공 승무원이 되겠다는 목표를 이루기까지 정말 모든 순간들이 결코 잊지 못할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첫 실제 비행에서 저는 도쿄발 서울행 노선에 배정되었고 제가 그토록 아끼는 두 나라를 잇는 완벽한 역할을 맡게 되었어요. 승객들이 탑승하자 제 가슴은 설렘으로 부풀어 올랐습니다. 저는 한국어와 일본어로 승객들에게 고개 숙여 따뜻하게 인사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자마자 안전 절차를 시연하고 음식과 음료를 서빙하고 호출 신호에 응답하는 등 제가 배운 모든 훈련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제 서비스 스킬을 발휘하는 데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 후 몇 달 동안 저는 아시아 전역을 비행하며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서울 노선은 여전히 제가 가장 좋아하는 노선이었죠. 한국에 대해 오해가 있을 수 있는 일본 승객들에게 한국에 대한 저의 열정을 전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제주 해변 휴전선 북적이는 명동시장과 같은 놀라운 장소에 대해 이야기를 드릴 수 있었죠. 제 추천에 따라 재방문하는 분들도 계셨답니다. 이런 식으로 다리 역할을 하며 저는 스스로 자랑스러움을 느낄 수 있었어요. 대한항공에서 꿈에 그리던 직업을 갖게 된 것에 대해 저는 무한한 감사를 느끼고 있었어요. 유니폼을 입는다는 것은 여전히 비행 전의 설렘을 선사해 주었어요. 지금도 저는 항상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한국의 항공기술과 인프라에 늘 감탄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이 나라를 저의 두 번째 고향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 친절한 문화에 대해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일하면서 저는 이해를 통해 문화를 연결하고 편견에 맞서 싸우는 데 도움이 된다는 깊은 사명감을 갖게 되었어요. 제 역할에서 계속 성장하여 언젠가는 저와 같은 신입 승무원을 양성하고 싶습니다. 제 목표는 제가 이곳에서 배운 교훈을 공유하고 그들이 모든 문화에서 아름다움을 볼 수 있도록 영감을 주는 것이 되었어요. 마음속으로는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 탐험해야 할 한국이 훨씬 더 많고 앞으로의 모든 모험이 기대되고 있어요. 승무원으로서 이렇게 멋진 나라를 대표하게 되어 겸손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승무원이라는 직업은 저에게 여행이나 비행, 그 이상의 의미로 마음을 열고 격차를 해소하고 인류애를 찾는 일이에요. 이러한 목표가 3만 피트 상공에서 전 세계의 대한민국에 대한 사랑을 전파하는 저를 계속 움직이게 할 것입니다. 대한항공 승무원이 된 지 벌써 5년이 지났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정말 시간이 참 빠르네요. 그동안 제 꿈은 정말 많이 이루어졌어요. 아시아의 10여 개 이상의 국가를 비행했고 그 과정에서 수천 명의 승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했죠. 저는 수석 승무원으로 승진하여 신입 승무원을 교육하고 기내 구역을 관리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과 일본 문화를 더 가깝게 만드는데 일조할 수 있었다는 점이 가장 뜻깊어요. 돌이켜보면 한국이 저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되었는지 그리고 이 여정이 얼마나 심오했는지 생각이 나면서 놀라움을 느껴요. 한국에 대해 무지한 편견을 가지고 있던 이전의 제 모습을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랍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저를 새롭게 변화시켰고 인생에 대한 더 큰 목적의식을 갖게 해주었어요. 최근 몇 년 동안 가장 자랑스러운 성과 중 하나는 한국어 유창성, 홍보대사가 되기 위한 교육을 이수한 것입니다. 언어와 문화를 배운 배경 덕분에 저는 2권이 있는 프로그램에 선발되었습니다. 지금은 신입 승무원과 직원들을 위한 문화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수업을 가르치고 에티켓에 대해 강의하고 문화체험 견학을 이끌고 의사소통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죠. 이런 교육적인 역할을 맡을 수 있다는 것은 저에게 정말 보람된 일이었어요. 저는 문화적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신입사원들에게 이를 심어줄 수 있다는 것에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작년에 서울 오피스 교환 프로그램에 선발된 것도 또 하나의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3개월 동안 대한항공 본사에서 근무하며 항공사의 전혀 다른 면을 경험할 수 있었죠. 비록 비행기를 타는 것은 그리웠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거대한 물류 작업을 보면서 또 다른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매일 항공편이 원활하게 운항할 수 있게 해주는 모든 부서에 대한 존경심이 생겼죠. 그 기간 동안 한국어 집중 과정을 수강하면서 한국어 실력도 고급 수준으로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기내에서 전적으로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되어 승객들과 더 잘 소통할 수 있게 되었어요. 서울에 몰입하면서 문화 지식 또한 엄청나게 넓어졌답니다. 한국 사회 규범에 대한 미묘한 부분도 많이 배웠고, 덕분에 더욱 재치 있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죠. 요즘은 시간이 날 때마다 한국의 아름다움과 문화 역사를 더 많이 탐험하는 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여행을 다니면서 시장에서 김치를 담그는 할머니, 오래된 동네 거리에서 전통놀이를 하는 아이들, 절에 모인 스님 등 한국인의 독특한 삶의 단면을 포착하며 사진을 찍는 것을 좋아하게 되었어요. 작년에 도쿄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전시회에 제가 좋아하는 한국 사진들을 전시하기도 했죠. 한국에 대한 저의 미학적 관점을 일본 관객들과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은 저에게는 매우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제 사진을 책으로 엮어보고 싶어요. 최근에는 한국 문화에 관심이 있는 일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는 것도 즐겁습니다. 지식의 폭을 넓히고 문화적 장벽을 극복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을 보면 예전의 제 모습이 많이 떠오르기도 해요. 저는 그들에게 편견에서 다문화 홍보대사로 변화한 제 자신의 여정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제가 이야기할 때마다 그들의 관점이 바뀌는 것을 보면서 미래 세대가 양국의 상호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어요. 제가 문화적 다리로서 작은 역할이라도 할 수 있다는 것에 정말 큰 보람을 느낍니다. 저는 지금 승무원이라는 길을 통해 성장하고 기여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대한항공에서 앞으로 더 많은 세월을 보내면서 계속 발전하고 영향력을 넓히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신입 승무원 교육, 한국의 아름다운 풍경사진 촬영, 일본에서의 교육 강연 등을 통해 문화적 공감대를 넓혀가고 싶어요. 무엇보다도 저에게 영감을 주는 한국인의 따뜻함, 친절함, 회복, 탄력성 정신들을 더욱더 알리고 싶습니다. 한국 문화를 받아들인 것이 저를 변화시키고 제 삶에 깊은 목적을 부여한 것에 대해 끝없이 감사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하늘에서 문화 홍보대사로서 5년 동안 어떤 모험과 미션을 수행하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여기 취직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한국으로 가야 된다는 한 프랑스 여성이 있습니다. 한국만큼은 정말 가기 싫었는데 하필이면 한국이라니 친구들도 말리고, 한국에 간다고 하니 심지어는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과연 이 프랑스 여성은 한국으로 가게 될까요? 오늘의 사연은 프랑스인 세바스 씨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바스라고 합니다. 저는 프랑스의 거대하고 번화한 도시 파리에서 자랐습니다. 약 200만 명이 거주하는 파리는 프랑스에서 가장 큰 도시이자 다양한 인종이 사는 도시 중 하나입니다. 전 세계에서 온 이민자들이 각자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죠. 어머니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영국에서 파리로 이주하셨고, 아버지의 가족은 여러 세대에 걸쳐 프랑스에서 살았습니다. 저는 중국, 인도, 필리핀, 이탈리아, 자메이카, 소말리아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아이들과 함께 학교를 다녔어요. 이름만 대면 다 알 수 있죠. 다양한 문화와 나라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는 제가 굉장히 열려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깨달은 것은 한국에서 온 사람은 한 명도 만나본 적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가끔 뉴스를 접하는 것 외에는 한국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전혀 없었죠. 미디어를 통해 접한 한국에 대한 정보는 모두 부정적인 시각으로 그려져 있었어요. 한국은 현대사회에서 아직 발돋움하지 못한 개발도상국으로 묘사되곤 했죠. 캐나다나 미국처럼 번영하는 서구 국가들에 비해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뒤처진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한국을 엄격한 문화적 규범과 전통에 얽매인 우울하고 경직된 사회로 상상했습니다. 제 상상 속에 한국은 고립되어 있고 외국인과 외부인을 환영하지 않는 곳이었죠. 이러한 제한된 인상과 고정관념은 실제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한국에 대한 제 시각을 왜곡시켰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지만 저는 무지에서 한국을 문화적으로 낙후되고 열등한 나라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국을 직접 경험하게 되면서 제 생각이 얼마나 극적으로 달라지게 될지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은 대학 졸업 무렵 인공지능 공학학위를 마칠 무렵부터 시작되었어요. 저는 파리의 한 기술회사에서 한 학기 동안 인턴으로 일하면서 정규직 채용을 희망했어요. 여러 지역 회사에 지원했지만 인생이 크게 바뀔 거라는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대형 다국적 기술기업의 채용 담당자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공석인 직책에 대해 저와 인터뷰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서울에서 근무한다는 말을 듣기 전까지 저는 정말 기뻤어요. 하지만 한국 서울에서 근무한다는 이야기를 듣자 머릿속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어요. 아시아에서 일한다고요? 졸업 후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도 거리가 멀었어요. 저는 채용 담당자에게 회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서울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저를 뽑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채용 담당자는 해외 시장을 겨냥한 소프트웨어와 AI 기술을 개발하는 일을 한다고 인내심을 갖고 설명해 주었어요. 서울에 있는 팀에서는 기계 학습과 데이터 분석과 같은 기술을 갖춘 엔지니어가 필요했는데, 저는 고급 컴퓨터 과학 과정을 이수한 경험이 있었죠. 서울에서 왜 저 같은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는 이유를 물었더니 새로운 관점을 얻기 위해 전 세계에서 채용하는 것을 우선시한다고 하더군요. 전 세계의 다양한 고객층에 맞는 다양한 팀을 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었지만 저는 여전히 의아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사람을 잘못 뽑은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화상회의를 통해 몇 차례 면접을 진행한 결과 그들이 저를 정말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프랑스에서 갓 졸업한 저로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엔지니어링 포지션이라는 놀라운 제안이었어요. 저는 기뻤지만 갈등이 생겼습니다. 내가 정말 지구 반대편으로 이직할 수 있을까? 한국에 대해 내가 뭘 알고 있었을까? 같은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결국 제가 나중에 알게 된 몇 가지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은 중국과 북한 아래 위치해 있습니다. 면적은 약 10만 제곱킬로미터로 영국의 절반 크기입니다. 인구는 500만 명 이상으로 세계에서 30번째로 인구가 많은 국가입니다. 수도이자 최대 도시인 서울은 수도권에 약 1000만 명이 거주하고 있죠. 한국인들은 1400년대에 발명된 한글이라는 독특한 문자를 사용하여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요 종교는 한국 불교와 기독교이며 인구의 절반 이상이 이를 따르고 있죠. 삼성과 같은 거대 기술기업 K-팝 음악 김치와 같은 매운 음식 그리고 미용 제품으로 유명합니다. 한국은 한국전쟁 이후 급속한 발전 덕분에 세계에서 12번째로 큰 경제 규모를 자랑합니다. 또한 매우 높은 교육열을 가지고 있으며 고등학교 졸업생의 70% 이상이 대학에 진학합니다. 한국은 동아시아 민주주의 국가로서 높은 수준의 인프라와 생활 수준을 갖춘 국가입니다. 물론 저는 그 당시에는 이러한 기본적인 사실에 대해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한국이 기술과 혁신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가 아니라 여전히 후진국이고 개발도상국이라고 생각했어요. 제 머릿속에서는 한국인이 외국인을 반기지 않는다는 폐쇄적인 모습으로 그려져 있었죠. 제가 프랑스에서 알던 개방적이고 다문화적인 사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하지만 분명히 제 머릿속에 존재하는 한국은 정확하지도 현실에 기반하지도 않았어요. 저는 실제 지식 대신 어리석은 고정관념과 편견에 의존해 제 의견을 형성했죠. 그래서 실제 한국을 직접 경험하면서 제 편견에 도전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시작 날짜가 가까워질수록 저는 점점 더 긴장이 되었습니다. 저의 모든 익숙함을 벗어난 일이었으니까요. 지구 반대편에서 살면서 겪게 될 온갖 어려움들이 상상되기 시작했습니다. 문화 충격을 크게 받지는 않을까? 충격이란 낯선 문화나 환경에 빠르게 적응해야 할 때 나타나는 강한 감정적 반응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해외로 이사할 때 약간의 문화 충격을 느낀다고 합니다. 불안, 향수병, 우울증, 수면장애, 집중력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죠. 프랑스에 대한 이상적인 생각 때문에 적응이 더 어려워지지는 않을까? 궁금해졌어요.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을까? 한국인은 낯을 가리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내성적이라고 들었어요. 영어에 유창하지 않거나 자신감이 없는 시민들도 많다고 들었죠. 저는 안녕하세요 외에는 아는 한국어가 하나도 없었어요. 의사소통의 장벽이 걱정됐습니다. 고향에는 큰 소셜 네트워크가 있었는데 한국에서 외로움을 느끼면 어떡하지 내가 눈에 띄지는 않을까?
백인 프랑스인으로서 저는 분명 눈에 띌 것입니다. 한국에 사는 외국인은 많지 않았습니다. 한국인들이 저를 이방인으로 쳐다보거나 다르게 대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어요. 한국에서 영어를 가르치던 한 친구는 자신이 너무 외국인처럼 보여서 사람들이 지나치게 친절하고 도움을 주기도 했다고 하더군요. 그는 특별한 대우를 원한 게 아니라 그저 어울리고 싶었는데 말이죠. 제가 직장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요? 해외에서 새로운 커리어를 시작한다는 것은 설레면서도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팀에서 기대하는 기술이나 경험을 갖추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엄습하기 시작했어요. 기업 문화가 완전히 다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국은 직장에서 위계질서가 강하고 신입사원에게 존중을 기대하는 문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프랑스인인 저의 캐주얼한 태도가 이런 분위기를 거스르지는 않을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사가 다가오면서 이런저런 걱정이 쉴 새 없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모험에 대한 열망이 승리했죠. 저는 용기를 내서 두려움의 정면으로 맞서기로 결심했어요.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만약 싫으면 1년 계약이 끝나면 언제든지 프랑스로 돌아갈 수 있었죠. 다소 안심이 되는 생각에 저는 제안을 수락하고 인생을 바꾸는 여정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는 바다 건너 한국으로 이사하는 것이 제 세계관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줄은 전혀 몰랐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두려움을 떨치고 한국에 도전한 것이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지만 서울에서의 생활이 제 선입견에 어떻게 도전하고 저를 완전히 변화시켰는지는 계속 읽어보셔야 알 수 있을 거예요. 서울로의 이사가 가까워질수록 저는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일을 수락한 것이 큰 실수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물론 이번 일은 인공지능 엔지니어로서 제 커리어에 있어 엄청난 기회였죠. 하지만 제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아시아 대륙으로 지구 반 바퀴를 혼자서 건너갈 준비가 정말 되어 있었을까요? 제 인생의 모든 것을 이국 땅으로 옮겨야 한다는 생각에 큰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달력에 적힌 이사 날짜가 하루하루 다가올수록 저는 제 자신을 끊임없이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문화 충격, 새로운 친구 사귀기, 직장 적응 등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런 걱정도 걱정이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왜곡되고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곳으로 이사하는 것이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인정하기 싫은 만큼 오랜 세월 동안 제가 받아들인 멍청한 고정관념이 여전히 남아 있었거든요. 제 마음속에서 한국은 문자 그대로든 비유적으로든 낯설고 먼 나라로 남아 있었죠. 이성적으로는 제 생각이 무지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은 극복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프랑스에서 미디어를 통해 본 한국의 모습은 그리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이 미사일을 시험했다는 뉴스 보도는 한반도 전체에 대한 제 생각에 분명한 색을 입혔습니다. 한국은 불안정하고 초조해 보였습니다. 그 외에는 제 일상에서 한국은 대부분 간과되었어요. 가끔 올림픽 보도에서 한국이 언급될 때면 태권도나 스피드스케이팅에 관한 짧은 장면을 보여주고는 했습니다. 한 번은 한국의 번화한 수도 서울이 아시아에 떠오르는 금융 중심지로 소개된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외에는 한국은 제 마음속에 신비롭고 거의 신화에 가까운 곳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고풍스러운 사찰 오징어와 닭이 석가래에 매달려 있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재래시장 칙칙한 회색 고층 아파트 건물, 위험하게 지그재그로 움직이는 낡은 자동차가 가득한 혼잡한 교통이 떠올랐죠. 분명히 저는 고정관념과 무지를 바탕으로 이러한 이미지를 구축했습니다. 부끄러운 말이지만 저는 마음속 깊이 한국을, 특히 프랑스에 비해 낙후되고 발전이 덜 된 나라로 생각했어요. 제 머릿속을 떠도는 몇 가지 오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극히 전통적인 문화 마이너스 한국인은 예의와 관습에 얽매인 경직되고 엄격한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개성이 거의 없고 규범에 도전할 자유가 없는 지나치게 수능적인 사회를 저는 상상했습니다. 기술적으로 열등하다 마이너스 사람들은 한국이 여전히 혁신적인 서구 국가를 따라잡기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아이폰과 맥북에 비해 시대에 뒤떨어진 투박한 전자제품을 상상했어요. 근면하지만 창의적이지 못한 인력 마이너스 한국인은 직업윤리가 강한 것처럼 보였지만 혁신보다는 지시를 따르는 데 주로 집중했습니다. 위험을 감수하는 편은 아닌 것 같았죠. 외국인에게 무례한 한국인이 겉으로 무례하거나 적대적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 집단에만 집착하고 외부인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고립적인 성향이 강할 뿐이라고 생각했죠. 암울한 생활 환경 마이너스 사이에 뮤직비디오에 나오는 화려한 강남 지역을 제외하면 한국의 도시는 인구 밀도가 높고 오염되어 있으며 다소 우울해 보였습니다. 아름답고 문화적으로 활기찬 곳은 아니라고 상상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일반화는 지극히 잘못된 생각이고 불공평합니다. 사실보다는 무지에 근거한 것이었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잘 몰랐습니다. 제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미디어의 축소된 묘사와 무분별한 가정뿐이었기 때문이죠. 출국 날짜가 다가오자 저는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미지의 세계로 향하는 큰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걸까요? 프랑스 여성인 제가 한국 생활에 어떻게 적응할 수 있을까요? 제 머릿속은 의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완전히 다른 문화적 규범과 가치관에 내가 적응할 수 있을까? 고향에서 저는 제 생각을 솔직하게 말하고 독립적이고 자기주도적으로 행동하는 것과 같은 개인의 자유를 당연하게 여겼어요. 이런 제가 한국 사회의 공동체 중심과 위계 질서에 적응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죠? 인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실수로 너무 퉁명스럽게 말하면 어울리지 못할까? 비즈니스에 정통한 사람들이 내가 에티켓 규칙을 빨리 이해하지 못하면 나를 무시하지는 않을까? 너무 많은 것이 낯설었고 한국으로 가는 여정이 언어적, 사회적 지뢰밭을 헤쳐나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업무 문화가 이렇게 까다로운데 제가 과연 직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까요? 한국 사무실에서는 하루 반나절 이상 일하는 것이 일상적이라고 들었어요. 승진을 위해 경쟁하는 동료들 사이에 치열한 경쟁에 제가 무너지지는 않을까요? 또 위계 질서가 강할 것 같아서 관리자에게 말실수를 하면 어쩌나 걱정도 되었어요. 문화적 장벽에도 불구하고 친한 친구를 사귈 수 있을까? 가장 큰 두려움은 외로움과 고립감이었습니다. 파리에 있을 때는 거대한 소셜 네트워크가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지도 못하고 뉘앙스도 파악하지 못한 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죠. 특히 처음 몇 주 동안은 급하게 에어비앤비를 예약한 상태였기 때문에 집을 구하는 것도 벅차게 느껴졌습니다. 아파트 임대 계약서에 서명하거나 한국 부동산 계약서를 이해하는 것도 엄청나게 부담스러웠어요. 마지막 짐을 싸면서 매일 걱정이 배가 되어 신경이 곤두서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었어요. 항공편은 예약되었고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임대 계약도 끝났으니까요. 좋든 나쁘든 저는 이미 선택을 한 뒤였습니다. 파리 국제공항에서 비행기에 탑승하는 순간은 비현실적이었습니다. 비행기가 공중으로 이륙했을 때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직도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었어요. 미친 꿈에서 깨어나기를 계속 기대했죠. 하지만 약 10시간 후 인천국제공항으로 하강을 시작한다는 안내방송이 나오자 저는 진정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대한민국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지구반 바퀴를 돌고 있다는 사실이 이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비행기 아래 흐릿한 회색 건물과 혼잡한 서울 도심의 고속도로가 시야에 들어오자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진실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속이 울렁거렸지만 저는 억지로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 낯선 나라가 저를 위해 준비한 것이 무엇이든 용기를 가지고 열린 마음으로 맞서서 제 가정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로 저는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흔들리는 다리로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모든 것이 잘 풀리기를 기원하는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죠. 10시간의 긴 비행 끝에 드디어 서울의 주요 공항인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시차 적응에 지친 몸을 이끌고 반짝이는 현대식 공항 터미널에 들어섰을 때 저는 완전히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멍한 상태의 일부는 피곤함 때문이었지만 주변의 모든 것이 낯설고 생소하게 느껴졌기 때문이기도 했어요. 간판과 광고에 적힌 한글들은 암호처럼 보였습니다. 확성기에서는 제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안내방송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사람들의 얼굴과 패션도 프랑스에서 익숙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물론 한국이 프랑스와 완전히 같지는 않을 거라는 건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구 반대편에 와 있다는 사실이 실제로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이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새로운 풍경과 소리 냄새를 모두 흡수하기 위해 모든 감각이 과도하게 작동하고 있었죠. 세관 통과와 출입국 심사는 꼼꼼하게 준비한 덕에 다행히 순조로웠습니다. 하지만 짐 더미를 터미널 문 밖으로 내보내는 순간 습한 공기가 온몸을 뒤흔드는 것이 느껴졌어요.
8월 초에 도착했기 때문에 공기는 뜨겁고 축축한 담요처럼 느껴졌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승객을 태우려고 대기하고 있는 수많은 차량과 운전기사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갑자기 검은 모자와 유니폼을 입은 한국인 남성이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힘차게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당황한 저는 어떻게든 제가 세바스라는 것을 알렸습니다. 회사에서 저를 데리러 나온 첫 달에 예약한 에어비앤비 숙소로 데려다 주기로 한 운전기사였어요. 저는 감사하게도 차 안에 에어컨 바람을 쐬며 심호흡을 하고 서울로 향하는 도로로 접어들면서 창밖을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았습니다. 고층 빌딩과 네온사인의 밝은 불빛이 밤하늘을 비추며 미로처럼 쌓인 여러 터널과 고가도로를 아찔한 속도로 달리고 있었어요. 지친 몸이었지만 상상 이상으로 광활하고 현대적인 수도의 모습에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처음 회사에서 강남구에 에어비앤비가 있다고 했을 때 저는 허름한 회색 콘크리트 정글에 있는 허름한 연립주택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반짝이는 고급 고층 건물 앞에 택시가 도착하자마자 입이 떡 벌어졌어요. 값비싼 외제차와 디자이너 브랜드 상점이 즐비한 부유한 동네였어요. 건물에는 도어맨이 있고 키카드로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으며 대리석 로비가 있었습니다. 건물 자체는 세련되고 눈부시게 빛났으며 도시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었어요. 저는 별빛이 은하수처럼 쏟아지는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사방으로 빽빽이 들어선 건물들이 수평선까지 뻗어 있었어요. 서울은 파리보다 면적이 2배 이상 넓었고 이 전망은 그 광활한 규모를 위협적으로 선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아래에서는 택시 경적 소리 번쩍이는 네온사인 술집과 레스토랑에서 쏟아져 나오는 사람들 등 늦은 시간에도 번화가에서 쉴 새 없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들을 수가 있었어요.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 보였지만 에너지는 활기차게 느껴졌습니다. 지친 제 머릿속은 이 모든 것을 정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죠.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들에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